고등학교도 못 나온 게 연구소 밥을 먹겠다고? 넌 평생 박스나 싸다 나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포장 라인에서 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공장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하얀 작업복을 입은 여인이 약병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포장지에 싸고 있었습니다. 25살 한서연, 누가 봐도 평범한 포장 알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한서연. 굵직한 목소리가 작업장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36살 박준호 팀장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바닥을 쿵쿵 울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고 박준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포장이 이 모양이야? 박준호가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서연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갈색 액체가 서연의 하얀 작업복을 적시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꾹 참았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주제에 뭘 할 줄 안다고.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서연의 손이 주머니 속 펜을 꽉 쥐었습니다. 펜처럼 생긴 그것은 사실 녹화기였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한 여인이 이런 모욕을 참아가며 공장 바닥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이 가족의 기업과 회사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벌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낡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메디케어 제약회사의 포장 공장이었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 앞에서 서연은 잠깐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버텨보자. 서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직원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며 경비원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넸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포장 공장으로 올라갔습니다. 포장 라인에는 벌써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아주머니들이었고 서연처럼 20대인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서연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하얀 작업복을 입고 위생 모자를 썼습니다. 오늘 물량이 많다고 하던데 힘들겠네요. 옆자리 최 아줌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되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하얀 약병들이 쭉쭉 흘러나왔습니다. 기억의 열쇠라고 적힌 라벨이 붙은 치매 신약이었습니다. 서연은 약병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포장지에 싸며 박스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한서연. 박준호 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키가 크고 살집이 있는 박준호는 항상 큰 소리를 내며 직원들을 다그쳤습니다. 특히 서연에게는 더욱 심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고 손에는 뜨거운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포장이 이 모양이야? 박준호가 서연이 포장한 박스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포장이었지만 박준호는 트집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박준호의 화는 더욱 커졌습니다. 다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나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준호가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서연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갈색 액체가 서연의 하얀 작업복과 위생 모자를 적시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주변 직원들이 놀란 소리를 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서연의 목과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먹을 꽉 쥐고 참을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주제에 뭘 할 줄 안다고.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짐 싸고 나가.
박준호의 모욕적인 말이 작업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박준호에게 대들 용기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박준호가 당황했습니다. 뭐야? 화도 안 내고. 박준호는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은 젖은 작업복을 털어내며 다시 포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머니 속 펜형 녹화기를 살짝 만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서연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회사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고급 호텔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70대의 백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기철 회장 메디케어 제약회사의 창업주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서연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기철 회장은 서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은 회장의 딸이었지만 지금은 포장 공장의 알바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 한기철 회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바닥에서 모욕당하는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우리가 찾고 있는 건 포장 라인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어요.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해요.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약학 박사였고 치매 신약 기억의 열쇠를 개발한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회사 내부의 문제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니? 우리 신약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한기철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환자 기록이 계속 새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개발한 신약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해외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여기 있어요. 서연이 파일을 펼쳐 보이자 한기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한 자료였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 신약은 치매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유일한 약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요. 그런데 이게 빠져나간다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신약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린 치매 환자들에게 가족의 얼굴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기적의 약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기철 회장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회사가 내부의 배신자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부 고위 간부 중 누군가예요. 그리고 현장 관리자들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에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바닥에서 찾아내겠어요. 포장 공장부터 시작해서 연구소까지 모든 곳을 다 뒤져볼 거예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니? 들킬 수도 있고. 한기철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신약이 모두 빠져나가고 회사도 망할 거예요. 그럼 치매로 고생하는 수많은 환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의 안위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한기철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라. 위험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라. 네, 아버지. 꼭 찾아내겠어요.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박준호의 모욕을 참아가며 포장 라인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조용히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서연은 야간 청소부로 일하는 정미선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62살의 정미선은 이 회사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회사 구석구석을 모르는 곳이 없었고 무엇보다 눈이 밝았습니다. 서연 씨 늦게까지 뭐 하고 있어요? 정미선이 청소 도구를 끌고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포장 라인 근처에서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아, 미선 언니. 오늘 일이 좀 밀려서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미선과는 벌써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궁금한 게 있어요. 정미선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쓰레기가 이상해요. 쓰레기요? 서연이 관심을 보이자 정미선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3층 연구소 쓰레기 봉투에서 빈 약병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약병들 우리가 포장하는 기억의 열쇠 약병이에요. 서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언니, 그게 정말이에요? 네, 확실해요. 20년 동안 청소하면서 약병 모양쯤은 다 외웠거든요. 그런데 왜 연구소에서 완성품 약병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미선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언니, 혹시 그 약병들 아직 있어요? 글쎄요, 오늘 버릴 쓰레기 중에는 있을 거예요. 왜요?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요. 서연의 부탁에 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3층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연구소는 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미선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연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정미선은 구석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어요. 서연이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빈 약병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약병에 붙어 있어야 할 라벨이 모두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언니, 이 라벨들은 어디 있죠? 아, 그건 따로 모아서 소각해요. 보안 때문에 그래요. 정미선의 대답을 들으며 서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약을 빼돌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라벨을 제거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과 정미선은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원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 수진 씨. 정미선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다가온 사람은 33살의 이수진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미선 언니, 이 시간에 뭐 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이수진이 서연을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아, 이분은 포장부 한서연 씨예요.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왔어요. 정미선이 대신 설명했지만 이수진의 시선은 여전히 서연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포장부에서 왜 연구소에? 이수진의 질문에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환경을 생각해서요. 아?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의 말투나 행동이 일반적인 포장부 직원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아, 실험 데이터 정리하고 있었어요. 요즘 이상한 일이 많아서요. 이상한 일이요? 서연의 목소리에 관심이 담겼습니다. 이수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실험실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자꾸 사라져요. 분명히 저장했는데 다음날 보면 없어지고. 그리고 임상시험 결과 파일들도 누군가 복사한 흔적이 있어요. 서연과 정미선이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혹시 누가 그런 일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내부 사람 중에 있을 거예요. 이수진의 말에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그런데 한서연 씨? 이수진이 갑자기 서연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냥 알바 아니죠? 이수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잠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투부터 행동까지 일반적인 포장부 직원과는 달라요.
그리고 방금 전 질문하는 방식도 마치 전문가 같아요. 이수진은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서연의 정체를 완전히 간파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수진을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바로 그때 정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사실 서연 씨는 저처럼 이 회사를 걱정하고 있어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정미선의 말에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이상해요. 데이터는 사라지고 약품 재고도 안 맞고. 그럼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알아보면 어떨까요?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수진이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 볼까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정보를 모아보고요. 서연의 제안에 정미선과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미선은 청소를 하면서 각 부서의 쓰레기를 유심히 살펴봤고 이수진은 연구소의 데이터 유출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서연은 포장부에서 일하면서 물류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다시 연구소에서 만났습니다. 미선 언니부터 발표해 주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빈 약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특이한 게 있었어요. 정미선이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쓰레기 봉투 속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종이에는 목요일 밤 11시 주차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마 거래 시간과 장소가 아닐까요? 서연이 추측했습니다. 그럼 이번 목요일에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수진 씨는 뭘 찾으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컴퓨터 접속 기록을 조사해 봤는데요. 매주 목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누군가 서버에 접속해요. 그런데 공식 근무 시간이 아니라서 기록이 남지 않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흔적이 있어요. 이수진의 말에 서연은 눈을 번쩍 였습니다. 그 시간이 미선 언니가 발견한 메모와 비슷하네요. 맞아요. 분명 연관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와요. 이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았는데.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나 보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정미선이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되겠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목요일에 정말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수진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미선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밤 10시 30분 서연과 이수진은 회사 건물 3층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미선은 1층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누군가 올까요? 이수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구소 근처 환기구 위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올 거예요. 분명히.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에는 소형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10시 50분 드디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박준호 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서연이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최 이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박준호가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최 이사라고 불린 남자는 48살 정도로 보이는 최상민이었습니다. 회사의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영과 이수진은 환기구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 팀장, 오늘 물건은 준비됐나? 최상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사님. 이번 주 분량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박준호가 대답하며 검은색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기억의 열쇠 약병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좋아. 이번에도 해외 바이어들이 만족할 거야. 최상민이 약병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범인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님, 요즘 포장부에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여자? 한서연이라는 알바생인데 뭔가 수상해요. 다른 알바들과는 달라요. 박준호의 말에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뭐가 다른데? 말투부터 행동까지 마치 교육받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요. 혹시 스파이는 아니겠지? 최상민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는. 하지만 조심해야겠어요.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수진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조용한 밤에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뭐야? 위에서 소리가. 최상민이 고개를 들어 환기구를 바라봤습니다. 서영과 이수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올라가서 확인해봐. 최상민이 박준호에게 명령했습니다. 네, 이사님. 박준호가 의자를 가져와 환기구 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이수진의 손을 잡고 다른 쪽 환기구로 기어갔습니다. 다행히 환기구는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박준호가 환기구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소리가. 최상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쨌든 일을 마저 하자. 두 사람은 다시 약품 거래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서연은 안전한 거리에서 카메라로 모든 상황을 녹화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는 임상시험 데이터도 넘겨줄 수 있을 거야. 최상민이 말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으면 해외에서 똑같은 약을 만들 수 있겠네요. 박준호가 맞장 굳혔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어. 해외 제약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거든. 정말입니까? 물론이야. 우리가 가져다 준 정보 덕분에 그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최상민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신약을 훔쳐서 해외에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하나요? 다음 달 초에 마지막 거래를 하고 끝낼 예정이야. 그때까지만 더 참아.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약품들을 다시 가방에 넣고 연구소를 나갔습니다. 서영과 이수진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환기구에서 내려왔습니다. 세상에. 정말 충격이에요.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이 영상이면 충분해요. 서연이 카메라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아니요.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이 말한 임상시험 데이터 유출 증거도 찾아야 하고요. 서연의 말에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내일부터 서버실을 조사해 봐야겠어요. 분명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예요. 서연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조심해요, 서연 씨. 이제 그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이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새로운 동료를 만났습니다. 27살의 김도윤, 회사의 보안 인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안경을 쓴 도윤은 소심해 보였지만 컴퓨터에 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도윤 씨, 혹시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서연이 점심시간에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저한테요?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포장부 직원이 보안 인턴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서버 접속 기록 같은 걸 볼 수 있나요? 그건 왜 궁금하신지. 도윤이 망설였습니다. 실은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요. 수진 연구원님도 데이터가 사라진다고 하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 일 저도 알아요. 실제로 서버에 이상한 접속 기록들이 있어요. 도윤이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기록인가요? 매주 목요일 밤마다 누군가 서버에 접속해서 대용량 파일들을 다운로드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그 시간에 아무도 근무하지 않거든요. 도윤의 말에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어제 본 장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누가 그런 일을? 제가 추적해봤는데 최상민 이사님의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이에요. 최상민 이사님이요? 서연은 놀란 척했지만 이미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분 컴퓨터에서 접속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접속했어요. 다른 곳이요? 네, 추적해보니 3층 연구소에서 접속했더라고요. 도윤의 말에 서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그 접속 기록들을 저장해 둘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건 보안 규정상. 도윤이 망설였습니다. 도윤 씨, 만약에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증거를 보존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연의 진지한 말에 도윤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따로 백업해 두겠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그날 밤 서연과 이수진은 다시 연구소에서 만났습니다. 도윤 씨가 서버 접속 기록을 확인해 줬어요. 최상민 이사가 매주 목요일마다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있대요. 그럼 정말 그 사람이 범인이네요. 이수진이 분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증거만 찾으면 돼요. 실제로 다운로드한 파일이 뭔지 확인해야 해요. 그럼 서버실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건가요? 이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들키면 큰일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할게요. 바로 그때 정미선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큰일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박준호 팀장이 서연 씨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정미선의 말에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한서연이 어디 있는지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인사과에 서연 씨 이력서를 요구했대요. 이럴 수가.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가짜 이력서가 들통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밤 바로 서버실에 들어가야 해요. 서연이 결심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들통날 거예요. 서연의 말에 이수진과 정미선은 침묵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갑자기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도윤 씨?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방금 왔는데 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서버실이라면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도윤이 작은 열쇠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말요? 네, 인턴이지만 보안 담당이라서 접근 권한이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도윤의 제안에 서연은 감격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지금 당장 가볼까요? 네, 지금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조용히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서버실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지 일주일 후 메디케어 제약회사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치매 신약 기억의 열쇠 성과 발표회였습니다. 대형 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투자자, 언론인, 의료진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기철 회장이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철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메디케어 제약이 개발한 치매 신약 기억의 열쇠는 전 세계 치매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상민 이사와 박준호 팀장도 귀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의 연구 성과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기철 회장이 말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순서는 최상민 이사의 기술 발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책임자 최상민입니다. 최상민이 연단에 올라서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신약은 치매 환자의 기억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킵니다. 임상시험 결과 80% 이상의 환자에게서 뚜렷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참석자들은 감탄하며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강당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봤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여인이 일어서 있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신가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정미선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은 공식 행사 중입니다. 나중에. 경비원이 정미선을 제지하려 했지만 정미선은 계속 걸었습니다. 이 발표에 거짓이 있습니다. 정미선의 말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최상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 신약이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미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저 사람을 데리고 나가세요. 최상민이 화를 내며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른 곳에서도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저분의 말이 맞습니다. 연구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어요. 이수진까지 나서자 강당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기철 회장이 연단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버 접속 기록을 확인한 결과 매주 목요일마다 대용량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도윤이 노트북을 조작하자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서버 접속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최상민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무대 왼쪽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여인이 천천히 무대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최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무대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최상민 이사와 박준호 팀장이 해외 바이어에게 우리 신약을 넘기는 현장을 녹화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박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시죠. 서연이 USB를 도윤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곧이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연구소에서 최상민과 박준호가 약품을 거래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말에는 임상시험 데이터도 넘겨줄 수 있을 거야. 스크린에서 최상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최상민이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이 신약은 치매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잃어버린 이름을 다시 불러줄 수 있는 소중한 약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희망이 돈 때문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배신자들의 탐욕 때문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을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최상민과 박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출구로 향하려 했지만 이미 경비원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한기철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 청소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떻게 이런 증거를? 회장의 질문에 서연은 천천히 머리에 쓰고 있던 청소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가발도 벗어버렸습니다. 짧은 단발머리가 드러났고 서연의 진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포장부 알바 한서연이 아닙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메디케어 제약 창업주 한기철 회장의 딸이자 치매 신약 기억의 열쇠를 개발한 약학 박사 한서연입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정체가 밝혀지자 강당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진을 찍어댔고 참석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회장님의 따님이셨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왜?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의 놀라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기철 회장은 연단에서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몇 달간 모욕을 당하며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연아. 회장이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서연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포장부에서 일하며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준호 팀장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직원들을 괴롭히는지, 학력을 이유로 어떻게 차별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박준호는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 정미선, 이수진, 도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회사를 지켜온 정미선님. 정의감으로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이수진 연구원,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찾아준 도윤 씨. 세 사람은 서연의 말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진짜 자산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이 정미선, 이수진, 도윤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최상민 씨, 박준호 씨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억울합니다. 최상민이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박준호 씨도 공범으로 함께 체포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박준호가 애원했지만 경찰은 두 사람을 모두 연행했습니다. 강당에서 이들이 사라지자 한기철 회장이 다시 연단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 죄송합니다.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지위나 학력이 아니라 정직함과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메디케어 제약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한기철 회장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첫째, 모든 학력 차별을 폐지하겠습니다. 능력과 인품으로만 평가하겠습니다.
둘째,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을 척결하겠습니다. 셋째, 치매 연구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여 환자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회장의 개혁 선언에 강당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을 밝혀낸 영웅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회장이 정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미선 씨는 직원권익 보호위원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수진 연구원은 연구본부장으로 승진시키겠습니다. 김도윤 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보안팀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서연이는? 한기철 회장이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의 연구개발을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발표회는 이렇게 극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 목격한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1년 후 봄날의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메디케어 제약의 새로운 사옥에는 기억의 열쇠 출시 기념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치매 신약이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된 것입니다. 기념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한 중년 여성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응. 우리 미영이구나. 많이 컸네. 할머니가 손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손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던 할머니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제 저를 알아보세요. 다른 쪽에서는 젊은 남성이 할아버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준호야. 내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할아버지가 옛 기억을 되살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서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약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연아, 기분이 어때? 한기철 회장이 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뿌듯해요. 이런 나를 위해 그 모든 고생을 한 거였네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환자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때로는 가장 큰 모욕이 가장 큰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한서연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묵묵히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어려운 순간이 온다면 그것이 더 큰 진실로 가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